자, 이 내용을 요 플러스 렌즈이든지 마이너스 렌즈이든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프렌티스 공식을 이용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렇게 편향되고 있는 굴절이 프리즘의 성질을 이용해서 편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즘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프리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P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단위는 프리즘 디옵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플러스 렌즈이든지 마이너스 렌즈이든지 간에 이렇게 플러스 렌즈이든지 마이너스 렌즈이든지 간에 이렇게 보시면 분모는 분명히 그 렌즈 뒤에 임의의 위치에 있는 곳까지의 몇 미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자는 입사점에서부터 빛이 임의의 위치까지 갔을 때 평면으로 봤을 때 렌즈상에서의 이동 거리, 그거는 센티미터, 그리고 미터 단위, 몇 미터 이동을 했을 때 렌즈에서 몇 센티미터 이동했느냐를 나누어 주면 바로 프리즘 디옵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정리가 되겠죠. 둘 다 공통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씩 써보면 H 센티미터입니다. H 센티미터 오브 자, F 프라임이 되겠죠. 이거는 미터이다. 이거 괄호 해줍시다. 그죠? 이거는 센티미터이고 이거는 미터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H라고 하는 것하고 곱하기 F 프라임분의 1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이거 수학도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된 거고 F 플라이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의 초점 거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그 디옵터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H 곱하기 D 프라임 되겠다. 즉 렌즈의 굴절력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H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자,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H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광학 중심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떨어진 거리, 그죠? 광학 중심점에서, 즉 광학 중심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즉 임의의 입사점까지 거리를 나타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H는 광학 중심점에서부터 입사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D'이라고 하는 것은 구면 렌즈의 굴절력이 되겠습니다. 렌즈의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 거리분의 1이 바로 렌즈의 굴절력 디옵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각난 김에, 자, 굴절력 행위 디옵터의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디옵터의 단위는 미터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렇지? 미터 인버스야. 그렇죠? 미터 인버스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점 거리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이 초점 거리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항상 렌즈 뒤에서 우리 초점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 임의의 위치인 그 S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렌즈 표면에서부터 요 F 프라임까지의 거리가 바로 F 프라임 되겠지. 근데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크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F 프라임이 될 것이고 이 F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가 요거는 미터이잖아요. 그죠? 미터. 그지? 그래서 미터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터 인버스이다. 그래서 결국 단위도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옵터의 단위는 F 프라임분의 1이기 때문에 미터의 인버스의 단위를 사용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1학년 때 다 배운 내용이 되겠어요. 그지? 자, 이 사실에서부터 자, 플러스 렌즈하고 자,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지어보면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베이스 다운 방향으로 굴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베이스 다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한이든지 좌한이든지 간에 베이스 다운은, 즉 수직 방향으로의 베이스 업이나 베이스 다운 중에 부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호 계약이 있죠. 베이스 업 방향하고 베이스 다운의 방향이 있을 때 베이스 다운은 항상 좌한이든지 우한이든지 간에 마이너스를 가지게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F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바로 플러스 방향이 되겠지. 즉 F 프라임의 위치는 여기서 플러스의 방향이죠. 이게 플러스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것이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지으면 구분이 쉽겠지. 이렇게 지어 봅시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의 방향이 F의 위치, F 프라임의 방향이 즉 상측 초점의 위치가 이 렌즈의 상측 초점의 위치가 렌즈 앞에 있기 때문에 즉 거리를 나타낼 때 이 렌즈 즉 마이너스 렌즈의 초점 거리가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F 프라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는 우리 숫자상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F 프라임 되겠다는 것이지. 프라임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게 바로 요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베이스 다운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는 가장자리 부분으로 간다. 즉 베이스가 그 가장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베이스 업이야. 이 베이스 업은 아는 것처럼 항상 우한이든지 좌한이든지 간에 렌즈 윗방향으로만 향하게 되겠죠. 즉 우한이든지 좌한이든지 간에 베이스 업 방향은 플러스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플러스의 이거는 베이스 업은 베이스 업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렌즈는 이거는 항상 플러스를 갖는다는 것이지. 자, 여기서 보면 왜 이걸 구분지어서 해두느냐 하면 보십시오. 여기에 플러스 렌즈이든지 간에 마이너스 렌즈이든지 간에 항상 베이스 다운이냐 베이스 업이냐 또는 초점거리 위치에 따라서 항상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즉 여기에서 나타내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항상 마이너스 즉 방향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D 프라임 H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요 부호를 보게 되면 HD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HD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항상 부호가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크기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스칼라형 프렌티스 공식이라고 한다. PR 그리고 프렌티스의 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스칼라형 프렌티스 룰. 자, 스칼라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크기만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확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프리즘 양을 계산하는 이 간단한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벡터형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렌즈에 의해서 굴절되어져 있는 프리즘 양에 대한 방향까지 포함된 게 바로 P 벡터이죠.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 D에다가 이거는 이제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좌우 이 평면상에서 X축의 플러스 마이너스, Y축의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겠지. 그래서 굴절력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X축 Y 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런 것처럼 좌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지? 그리고 요거를 R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R로 표현한 것은 항상 여기에서 OC에서부터 인의 24점까지의 위치 벡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빛이 일로 들어와서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인의 24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정해주면 이거를 R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벡터형 프렌티스 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써둡시다. 자, D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굴절력, 행렬. 굴절력 행렬이고요. 그렇죠? 굴절력 행렬이고, 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C에서, 그 광학 중심점에서, 입사점까지, 임의의 입사점이 되겠죠. 입사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여기 플러스 렌즈하고 마이너스 렌즈와 똑같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마이너스 렌즈를 통과했을 때 또는 플러스 렌즈를 통과했을 때 빛이 어떻게 굴절하느냐 또는 다른 말로 편향되느냐를 나타내는 이 식이 우리 프리즘 양이잖아요, 그죠? 프리즘 양 어느 만큼 편향되었다를 나타내는 게 바로 편향이야. 그래서 이 간단한 원의 성질을 호의 길이를 얻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프렌티스 공식을 이렇게 벡터형 그리고 스칼라형 결국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굴절력을 알고 있다면 렌즈의 굴절력이 몇 디옵터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여기 이 렌즈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0.75 디옵터거든요. 0.75 디옵터에다가 요 인점에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 그 거리를 재면 되는 거지. 거리는 어떻게 잰다? 센티미터로 재면 되겠죠. 센티미터로 재게 되면 그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0.75 디옵터 렌즈를 통과했을 때 편향되는 그 프리즘은 양은 뭐 몇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임의의 위치가 어느 방향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뭐 이 귀 방향으로 있는지 아니면 뭐 눈썹 방향으로 있는지 눈썹에다가 뭐 왼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아래쪽 방향일 수도 있고 어느 방향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정해줄 때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이 공식을 이용한다. 근데 결국 두 가지 공식은 같은 형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우리 간단하게 프리즘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성질하고 이 호의 길이와 관련된 내용들하고 이 정의로부터 이 프렌티스 공식을 유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학적인 프렌티스 공식을 또는 프리즘 공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안경광학에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즘의 편향각 성질하고 그 원의 삼각형, 원의 호의 길이의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프리즘 양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광학에서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렌티스 공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렌즈의 임의의 위치로부터 즉 OC에서 인점에서부터 어느 위치까지 그 OC가 우리 인점 찍는 곳이잖아요. 그죠? 조제 가공할 때 인점의 위치에서부터 어느 임의의 위치까지 임의 위치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렌즈이든지 마이너스 렌즈이든지 간에 그게 어느 위치에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프리즘 굴절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됐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이따 하게 되겠지만 임상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선 운동을 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눈을 우리가 실제로 처방전에 의해서 교정을 해주는 교정 안경 렌즈는 인점을 찍은 곳 위치하고 동공 중심선 위치가 같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교정해 준 거는 고개를 이렇게 돌림으로 인해서 즉 여기 인점 찍은 곳하고 동공 중심선하고 일치되는 곳에 맞게끔 우리 조제 가공을 해서 피팅을 해주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점을 잘못 찍어서 동공 중심선하고 이 렌즈의 OC가 차이가 났을 때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도 이미 이 상황은 OC하고 그다음에 동공 중심선의 위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프리즘량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가 그러니까 OC하고 동공 중심선이 맞아. 그런데 고개는 가만히 있는 눈알을 돌려가지고 이 임의의 위치를 통해서 저기 있는 물체를 보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공 중심선하고 OC가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만 눈알을 이게 돌린다는 얘기는 동공 중심선하고 OC 즉 인점을 찍은 곳하고 위치가 평면에서 봤을 때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상황이 바로 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지러움이라든지 약간 흐리게 보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우리 안경광학에서는 프리즘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어지러움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프리즘 양이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프렌티스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그 기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렌즈의 임의 부분입니다. 렌즈의 임의 부분을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고 요게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요 이 렌즈의 임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플러스 렌즈이든지 마이너스 렌즈인지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렌즈인 경우나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 프렌티스 공식에서 앞에 항상 방향은 마이너스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플러스 렌즈이든지 형태는 마치 플러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렌즈로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준점이고 기준점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자, 기준점인 것이 이게 OC가 되겠지요. 이 부분이 바로 OC가 되겠다. 이게 OC. 그래서 중심점이 되겠죠. 자, 이게 광학 중심점인 경우에 대해서 이게 광학 중심점인 경우에 대해서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이거 기준점이 광학 중심점인 경우다. 자,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C하고 인점 찍은 곳하고 동공 중심선, 동공의 중심하고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가 고개를 가만히 있고 눈을 돌렸을 때 여기 눈이 있겠지. 눈을 돌려서 그 다른 방향을 OC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다. 것이지. 그래서 분명히 여기 마이너스 렌즈는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렌즈를 갖고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건 분명히 그 광축 방향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 위치는 광축하고 만난 이 위치는 바로 상측 초점인 F'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까지의 거리가 바로 F'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위는 뭐다? 바로 미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벡터형 프렌티스 공식에서부터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화살표 방향이 중요합니다. 알겠지?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다. 즉 기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R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R 벡터. 이게 임의에 입혔던 P죠. 자, 이거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눈알이 여기 있고 이게 망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여기 있고 얼굴이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다른 방향의 렌즈의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프렌티스 공식 아까 벡터형 프렌티스 공식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요 원래 진행을 하던 곳에서부터 1m 뒤에 어떤 점에 의해서 어떤 위치 1m 뒤에 점이 딱 정해지겠죠. 렌즈 1m 뒤에서 정해지겠죠. 자, 이거를
또 이렇게 나타냈을 때 1m 뒤에서 얼만큼 원래 위치에 대해서 이동을 했느냐라고 나타내는 게 바로 이렇게 프리즘 양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상에서의 임의의 위치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센티미터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자, 여기로부터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프렌티스 공식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 프렌티스 공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즘 양은 프렌티스 공식은 뭐다? 프리즘 양을 계산하는 공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의 R 벡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항상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인 경우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이거는 바로 부호는 요 부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플러스 렌즈인 경우이기 때문에 베이스 다운 방향 위치로 편향된다. 향이기 때문에 즉 이거는 플러스 렌즈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베이스 다운 방향으로 빛이 굴절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다운은 좌안이든지 우안이든지 간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준점이 바로 OC이고요. OC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자, 이게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거는 임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방금 아까 앞서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고정된 자, 광학 중심점 이외인 곳에 곳으로 뭐가 시선 운동. 자, 시선 운동에 대한 뭐다? 프리즘 효과를 나타낸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지? 자, 기준점이 즉 이 말은 동공중심하고 OC가 일치한 경우에 대해서 시선 운동을 했을 때, 즉 고정된 광학중심점에서부터 시선 운동을 했을 때, 우리 시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응시라고 있고, 요거를 견눈질을 해서 렌즈의 어느 지점을 통과해서 저 물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이 눈알이 느끼는, 그죠? 눈알이 느끼는, 즉 OC에서 느끼는 것하고, 쉽게 말해서 OC에서 느끼는 이 상의 물체를 보는 느낌하고, 그다음에 OC 이외, 즉 견눈질을 했을 때 어떤 물체를 보는 게 느낌이 다르다. 쉽게 말해서 느낌이 다르다. 그 느낌이 바로 느껴지는 게 바로 프리즘 효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뭐다? 시선 운동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 나타낸 게 바로 이러한 프렌티스 공식을 사용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렌티스 공식을 사용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즉 P는 마이너스 D의 R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는 것이지. 빨간색으로 쓸 걸 그랬다. 이거고요. 이렇게 이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두 번째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옆에 그리면 되겠죠, 그죠? 옆에. 자, 이거는 그냥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 뿐입니다.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다. 하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점이야. 자, 이건 어떤 뜻으로 이제 이걸 썼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시선 운동이라면 즉 맞는 상황에서 OC하고
그 동공중심 맞는 상황에서 견눈질을 했을 때 이 시선이 통과하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은 원래 눈알이 여기 있어. 동공중심선은 여기에 있다는 거지. 자, 여기에 있는데, 동공중심선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O가 되겠지. OC라고 합시다. OC가 맞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기준점이 여기가 되는 거지. 기준점이, 여기서는 기준점이 광학중심점이지만, 그죠? 여기가 기준점인데, 이렇게 합시다. P라고 합시다. 이게 기준점인데, 자, 기준점인데, 이게 임의의 입사점이 된다는 거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공 여기 있습니다. 그쵸? 동공중심이 여기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동공중심선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하는 거지. 여기. 자, 동공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즉, 인점을 잘못 찍었다는 얘기지. 안경을 딱 착용을 했는데 동공중심 여기 있고 원래 인점을 찍을 곳은 여기 렌즈의 광학중심점은 여기인데 인점을 잘못 찍었어. 그래서 즉 기준점이 즉 동공중심선하고 기준점이 같은 이렇게 된 인점은 잘못 찍은 거죠, 그죠? 렌즈의 이 광학중심점하고 잘못된 곳에 인점을 찍어서 이렇게 피팅을 해줬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으로부터 입사된 빛은 이렇게 입사된 빛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플러스 렌즈라면 분명히 베이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자, 플러스 렌즈든지 마이너스 렌즈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거리, 즉 1m인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1m, 여기 예를 들어 여기까지 1m라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플러스 p 벡터라고 하는 크기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우리 아까 그 프리즘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때, 그죠? 항상 보면 베이스 업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때 요걸 표시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우리가 프렌티스 공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렌티스 공식 요거였었죠, 그죠? 프렌티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D의 R 벡터야. 이 R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거는 OC에서 P로의 벡터를 말합니다. OC에서 P로의 벡터를 말한다.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원래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P인데, 그렇죠? P인데 기준점이 이 상황에서에 대한 기준점, 즉 동공의 위치가 여기 있고 그냥 이 잘못 조제 가공되어 있는 렌즈를 딱 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도 프리즘량을 느끼겠지요. 이 상황하고 반대 상황이라기보다 다른 상황이죠. 이거는 동공중심선을 딱 맞았는데 시선 운동을 해서 느껴지는 다른 느낌, 그게 프리즘 효과인 것이고요. 자, 이 상황은 시선 운동을 하지 않고 잘못 조제 가공된 것, 즉 렌즈의 중앙점인 광학중심점 위치하고 동공중심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을 해주는 순간, 피팅을 해주는 순간 프리즘 양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그 환자는 어지럽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즉 이거는 잘못 조제 가공되었을 때라고 하는 뜻이지. 그러면 그 말은 잘못 조제 가공되었을 때 어떻게 교정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잘못 조제 가공되어 있는 렌즈를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프리즘 효과가 어느 정도 됐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자는 거지. 그러면 얘를 잘못 조제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느 만큼 이동시켜 주어야 되나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점 위치를 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D 벡터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지. 여기서 D는
아무렇게나 뭐 쓰고 싶은 D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디센트레이션 편심량을 구할 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양한시를 처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조제 가공을 딱 해서 원래 그 측정한 값을 갖고 이렇게 착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표에서 꼭 걸어보세요 했는데 분명히 측정값은 이건데 양안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보면 좀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지? 그랬을 때 측정값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안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보기 때문에 융합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안정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또 아니면 렌즈 겉으로 봤을 때 모르는데 자세히 측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 사위라든지 그죠? 수직 사위, 수평 사위, 외사시, 내사시 또 사시라든지 사위가 이제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프리즘량을 교정해 줘야 될 때 OC를 일부러 편심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이제 편심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에 편심량을 구할 때 보면 그걸 이제 편심, 즉 이걸 이제 중심을 편향시킨다라고 해서 편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센트레이션이 이제 중앙이라고 하는 뜻이라면 D라고 하는 걸 이제 붙임으로써 중앙에서 이제 뭐 벗어난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용을 할 때 사용하는 D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를 아무렇게나 붙인 게 아니라 디센트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나중에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OC에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내는 게 바로 R 벡터라면 맞죠? 여기서 우리 일반적인 경우 기준점 OC에서부터 임의의 입사점까지를 우리가 항상 프레티스 공식에서 프레티스 공식에서 정의한 R 벡터라고 하는 것은 OC에서부터 P까지의 여기 OC에서부터 P까지가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잘못 조제 가공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이 위치를 이 기준점을 OC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기준점에서부터 OC까지 얼만큼 멀어져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D하고 R은 크기는 같습니다. 맞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를 뿐이지요. 맞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 조제 가공된 있는 이 위치를 OC 방향으로 이동을 얼만큼 시켜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D하고 R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타낼 수 있는 프렌티스 공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D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D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다. 즉 이거는 결국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D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R 벡터이기 때문에 맞죠? 크기는 같다는 거지. OC에서부터 기준점 P를 바라보는 거나 아니면 이 기준점을 OC로 옮기는 거나 결국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프렌티스 공식은 항상 이거다.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D R 벡터이다. 인데 시선 운동을 했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준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기준점이 OC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잘못 조제 가공이 되었거나 아니면 나중에 양안시에 프리즘 처방을 할 때 일부러 프리즘을 주어서 사시나 사위를 교정을 할 때 어느 정도 편심을 두어야 되느냐, 프리즘을 어느 정도 가해 주어야 되느냐를 계산할 때는 이 식을 사용한다. 결국은 우리가 R이 D로 바뀌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식은 형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적인 상황을 한번 적어보면 자, 동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광학 중심점이 이동되었을 때
때 프리즘 효과. 아이고,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그죠? 빨간색으로 씁시다. 프리즘 효과를 나타낸다. 프리즘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때 광학 중심점이 이동을 했을 때, 광학 중심점이 이동이 되었을 때 형성되는 프리즘 효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게, 자, 이게 바로 그 광학 중심점을 일부러 이동시켜서 프리즘 그 처방을 해주는 것을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또는 하면 요거지. 조제 가공 PD, 조제 가공 PD. 보통 조가 PD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점을 찍는 곳, 그렇죠? 이 각 렌즈 인점을 찍는 곳, 조가 PD 하고 와 광학 중심점 높이. 자, 광학 중심점 높이가 뭔가요? 우리 O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OH라고 표시합니다, 맞죠? 자, OH 중 처방전에 처방전의 불일치로 인해서 불일치에 대한 프리즘 효과. 프리즘 효과를 나타낸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제 가공 PD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수평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즉 여기하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인점 찍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건 x축으로 어느 만큼, y축으로 x축으로 플러스 x축으로 또는 마이너스 x축으로, 이게 수평 방향을 얘기를 하고요. 광학 중심점 높이는 요 안경 밑부분에서부터 인점 찍는 곳까지 그 높이죠. 즉 수직 베이스 업이든지 베이스 다운 방향이죠. 수평 방향의 불일치로 인해서, 즉 인점을 잘못 찍은 조제 가공을 잘못했을 때 나타내는 프리즘 효과를 계산을 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 식을 이용하면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선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하고요. 프리즘 효과, 프렌티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렌티스 공식에 R이 포함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잘못 조제 가공이 됐거나 아니면 프리즘 처방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즉, D를 사용을 한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즉,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식을 따로 외운다는 그런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이 프렌티스 공식은 요거야, 그죠? 요거인데 우리가 R이냐 D냐를 표현할 때는 R인 경우에 대해서는 OC에서부터 입사점까지, 그죠? 자, 그리고 기준점까지고, 그리고 이거는 입사점을 OC의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는 일부러 눈이 여기 있는데 OC의 위치를 여기로 이동을 시켜서, 즉 사시나 사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인점을 일부러 잘못 찍는 거지. 즉 인점을 잘못 찍음으로써 프리즘 디옵터가 프리즘량이 발생을 하니까 그 프리즘량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즉 사시나 사위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프리즘 처방을 할 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형태고, 아니면 잘못 조제 가공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즉 이 말은 인점을 여기 찍어버렸지, 그죠? 인점 여기 찍어버렸죠, 그죠? 인점 여기 찍어서 어느 만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저쪽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